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심사팀의 이호준 선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CTO 협의회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ATC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필요하신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부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적절하게 들어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별도로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수행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먼저 R&D 프로세스가 이렇게 된다라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제 기획과 선정 그리고 수행, 최종평가, 성과관리 순으로 되어 있는데 ATC 사업은 과제 기획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저희 기업이 원하는 걸 자유공모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CTO 협의회에서는 실제 이런 진도 점검이나 중간평가 그리고 최종평가 그리고 협약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의 내용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사업비 관리는 지금 사업비 산정 그리고 사업비 집행, 정산 순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단계별 평가와 협약 변경 관리 그리고 최근 정산의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평가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업 수행자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연구 발표회와 중간 평가는 거의 이제 생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중간 평가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필요시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관리 대상 과제로 저희가 보고 있고 사업비 집행 실적의 사용률이 25% 미만일 때 그러니까 사업비 집행 실적이 너무 부진할 경우도 과제 수행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정량적 목표 달성이 60% 미만인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과제 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현장 실태조사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현장 실태조사를 가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진도 점검, 진도 실적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작성하시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담당자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후속 협약 변경을 통해 후속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현장 실태조사표를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비 집행 관련 서류와 실적들 그리고 PPT 자료를 준비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현장 실태조사를 받으시든 아니면 진도 실적 보고서로 이렇게 진도 점검이 끝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담 기관에서는 실태조사를 이런 진도 점검에 대한 결과를 종합의견서로 통보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수행기관에서는 연차 변경 번호를 통해서 이제 등록하고 사업비 지급 시청 번호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연차 변경에 대한 전산으로 모든 건 전산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아이테크 사이트에 협약 연차 변경에서 전산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ATC랑 ATC 플러스 지금 수행 기간 분들이 많으신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년 21년 신규로 지금 선정되신 과제들은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한번 요거를 직접 그때 가서 해봐야 된다는 거 미리. 자, 중간 평가에 연차 평가와 단기 평가가 있는데 ATC 사업은 지금 ATC 플러스 사업은 단기 평가가 없습니다. 일괄로 4년짜리 과제가 되기 때문에 단기 평가는 ATC 플러스는 없고 ATC는 5년짜리 과제였기 때문에 뭐 3 플러스 2, 2 플러스 3으로 단기 평가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단기 평가는 다 종료됐기 때문에 ATC 사업은 연차 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도 실적 보고서의 목표 변경 요청 사항이랑 최종 목표 조기 달성으로 후속 R&D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연차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목표 변경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년치 사업 계획서를 일단 다 써서 제출하셨는데 중간에 분명히 목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뭐 대외 환경이 바뀌었거나 뭐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처음에 조금 너무 도전적으로 해서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목표를 변경할 수 있는데 목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연차 평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는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 평가 시에는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평가에 따라 계속과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연차 보고서를 최대한 충실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진도 점검이랑 연차 평가. 기본적으로 연차 평가는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진도 점검을 통해서 뭐 정량적 목표 항목의 뭐 60% 이상씩만 충분히 달성을 해주시면 문제 없이 진도 점검으로 진도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끝나게 되는데 목표 변경이나 어떤 그 이슈가 있을 때는 연차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12개월로 봤을 때 연말에 11월 달까지 11월에 이제 연차 보고서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담당자분들이랑 연락을 하셔가지고 진도 실적 보고서를 제출할지 아니면 연차 평가를 받아야 돼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지 그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미리 전담 기간에 뭐 혹시라도 목표 변경권이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꼭 연락을 하셔서 두 번 일하시지 마시고 연차 보고서를 작성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프로세스는 이제 평가 전에 한 달 전까지 연차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연차 보고서 작성하신 후에 접수 완료하고 연차 일단 평가위원회 개최는 현장 실태 조사를 수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장 실태를 뭐 온라인으로라도 받으시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현장에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연차 평가는 전산으로 통보 받으시고 그 결과를 사이트에 업로드하면서 후속 과제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연차 평가를 하게 되면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업 추진 체계의 어떤 증빙들을 좀 보게 되고요. 사업 추진 실적들 그리고 특허와 같은 어떤 성과들, 사업비 관리허나 그리고 차년도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서를 전반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 변경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연차 보고서가 접수되면 이 모든 걸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평가위원회가 개최되면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보기 때문에 연차 보고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야 된다는. 다음은 이제 연차가 끝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최종 평가는 혁신법에서 이번에 좀 단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혁신 성과, 보통, 뭐 성실 수행, 성실 수행 이렇게 나눴는데 세 가지로 나뉘게 됐고요. 이번에 그 뒤에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어떤 최종 보고서에 대한 과제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절차입니다. 보고서 제출은 과제 종료일, 만약에 21년에 시작해서 24년 12월 31일 날 끝난다면 25년 2월 15일까지가 최종 보고서 제출일이 되겠습니다. 과제 종료일
연차 보고서는 과제 해당 연차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제출하는 거고, 그리고 요 최종 보고서는 끝나고 나서 45일간 된다고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과제가 종료되고 나서 45일 후에 보고서가 접수가 마감되면 그 이후에 담당자가 이제 현장 이제 실태조사 일정과 평가위원회 일정을 잡게 되고 이 모든 것을 공문으로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 작성하시고 접수한 다음에 최종 평가에 대한 준비를 해서 실태조사부터 받으시고 그다음에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현장 실태조사에서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분들이 보지 못하는 실제 실물들, 시제품, 기술개발 결과물들을 직접 그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최종 실태조사는 무조건 가도록 저희가 이제 규정했기 때문에 현장 실태조사를 가는데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단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실태조사가 실제 오프라인으로 실시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어떤 장비를 실제 구입했으면 어떻게 구입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기술개발 결과물이 시연이 되는지의 여부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제 혁신법으로 이제 세 가지 어떤 평가 구분으로 나눴는데요. 연구 성과가 혁신적이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우수, 그리고 성실하게 연구 개발했고 사업화 가능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60점에서 85점 사이 완료, 그리고 좀 불성실하거나 시행조치 불이행 경우에는 최종 평가 결과 60점 미만이면 불성실 수행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불성실 수행이 나오게 되면 제재와 환수 조치 등의 어떤 후속 조치가 수반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과제 수행의 결과물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 기술 개발의 어떤 그 결과를 평가를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 결과물에 대한 정리가 꼭 필요하다. 간단히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성과들은 계속 과제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연차 평가 때의 어떤 이런 성과들이고, 최종 평가의 성과물은 그 최종 평가의 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 최종 평가 이런 성과들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걸 꼭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과제 수행하면서의 어떤 진급 내역들을 좀 잘 준비해 주시고, 논문이나 특허 같은 어떤 지재권과의 어떤 성과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침해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저희 전담 기관으로부터의 어떤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의 평가를 또 접대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리는 꼭 필요하다. 간단히 뭐 연구 노트는 지금 저희가 작성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 각각의 연구 작성과 관리 의무가 있고, 연구 노트는 서면으로 작성해도 되고 전자 연구 노트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뭐 자유롭게 택해서 선택을 하셔서 쓰시면 되고, 참여 연구별로 각 일부는 아닙니다. 수행기관별로 하나씩 관리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연필이나 이런 걸로 쓰시면 안 됩니다. 지워지거나 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은 그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과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량적 성과와 정성적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는 어떤 연구개발 성과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이를 활용하는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제공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정량적 성과 중에 논문, 뭐 특허나 뭐 지식재산, 기술력, 사업화, 인력양성, 해외 연수 다 이런 정량적 성과에 들어가는데, 한 가지 이 논문은 가기부의 성과 목표 지표 지침상 단순 논문 건수는 어떤 사업 평가의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감점을 받아요. 저희가 자체평가된 상위 점검. 그래서 혹시라도 사업계획서에 논문 건수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져 있으면 이 부분은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과제 담당자와 상의를 해서 단순 논문 건수는 절대로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져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정량적 목표 항목 근처에는. 이 임팩트 팩터 같은 질적 지표는 사용이 일단 가능한데 이 단순 논문 건수는 안 된다. 네, 요거는 꼭 좀 기억을 좀 하셨다가 추후에 이제 다른 담당자 얘기 좀 해주시고요. 기술적인 성과, 경제적인 성과는 기본적으로 뭐 개발 기술의 어떤 과제 유형, 수명 주기, 상대적 수준의 기술 격차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경제적 성과는 사업화 투자 실적들, 고용 인력, 비용적 물가 이런 것들에 대해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협약 변경을 또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협약 변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협약 변경이란 이게 어떤 협약 내용과 다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주관기관에서 어떤 변경 승인 요청으로 의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사유는 뭐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변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승인성 변경과 통보성 변경이 있는데 기억하셔야 될 게 승인성 변경은 그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과제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는 꼭 받으셔야 되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특징한 것입니다. 주관기간, 최종 목표, 총괄 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참여기간 변경, 3천만 원 이상의 연금자재. 딱 기본적으로 사업 수행하시면서 수행기간에서 이렇게 결정하시기 좀 부담스러운 것들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규정에는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는 뭐 이제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정산할 때 거기 기입해 두시면 뭐 2월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어떤 연구 활동비 뭐 다른 어떤 항목에 대한 그 2월은 미리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통보성은 그냥 입력하는 것으로 통보를 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루에도 몇백 건씩 올라오는 뭐 참여 연구원 변경 뭐 이런 것들은 저희의 어떤 승인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사업비 관리 계좌 변경, 그러니까 약간 좀 마이너한 것들, 굳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뭐 전담 기관에서 굳이 알 필요 없는 것들은 통보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승인성과 통보성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마이너한 것들은 그냥 통보성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승인성에서 유의할 점은 반드시 주관기관을 통해서 참여기관은 신청을 해야 되고 사전에 미리 전담기관의 담당자분들이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조율하시고 그 뭐 공문이나 변경승인 요청서 관련 문서들이 수반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검토를 한번 받으신 다음에 올리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처음 올리시면 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뭐 승인성 같은 거 미리 이미 많이 해보신 거면 그대로 올리셔도 되는데 처음이시거나 아니면 조금 특수한 경우는 전담기관의 담당자랑 꼭 먼저 서로 확인하신 다음에 올리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통보성은 뭐 참여기관도 뭐 주관기관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반드시 주관기관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양도양수 시 유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료 양도양수 하는 것은 이제 양수기업에서 알고 있는데 정산수금이 양수된다는 거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적 양도양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그 이전 기업이 쓴 내용도 사업비 정산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연차 중간에는 반드시 정산해야 되니까 연차 넘어갈 때 하는 게 좀 더 수월합니다. 근데 뭐 과제 수행하는데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없으니까 갑자기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걸 딱 맞출 수는 없지만 만약에 뭐 며칠 차이가 안 난다면 연차 넘어갈 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장비 협약 승인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업 계획서에 이제 3천만 원 이상이면 평가위원회 때 승인을 이미 받으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장비를 변경할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할지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일단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장비가 사업계획서에 있었고 사업계획서가 협약이 완료돼서 사업비 지급까지 됐으면 그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기자들이 이미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장비를 B나 C 완전히 다른 장비로 바꿔서 살려 그러면 3천만 원 이상이든 미만이든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근데 3천만 원 이상으로 이제 평가위원회 때 승인 받았는데 A-나 A-가 3천만 원 이상이나 3천만 원 미만일 때 불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100뉴턴짜리 막는 재료 실험기를 사기로 했다. 근데 과제 수행할 때 보니까 50kW나 아니면 150뉴턴짜리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어떤 장비의 스펙 일부가 좀 바뀌는 그런 장비면 A-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스펙만 좀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동일한 장비 중에 아니면 조금 이제 모디파이 된 거거나 그런 경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예 없거나 3천만 원 미만의 장비가 3천만 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 견적을 받아봤는데 이게 오른 거예요. 3천만 원 이상 된 거예요. 2천만 원으로 이제 사업계획서 써놨는데 그러면 이제 받으셔야 되고요. 그럼 뭐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요 이제 그 협약 변경 관련해 가지고는 좀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3천만 원 이상의 장비가 있다고 하시면 사업계획서에 변경 승인 절차는 이제 승인성은 뭐 전산 아이테크 사이트에 들어오면 저희 PMS 과제 담당자가 보고 결과 등록해서 주관기관에 공문으로 통보 드리고 있고요. 통보성은 변경 내용 등록해서 검토 완료 그냥 PMS 들어오면은 저희 쪽에 그냥 이력 사인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변경 승인 요청서에 이런 변경 전후의 내용을 직접 기재해서 전산에 업로드 하도되어 있습니다. 변경 승인 요청은 그 공동 제출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문이랑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총괄 책임자나 참여기관 변경 책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괄 책임자가 변경하시는 그 변경 전에 어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퇴사를 하셨든지 인사 이동이 있었든지 그런 관련 공문들 그리고 새로 오신 책임자님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와 공문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기간 변경에는 양도양수 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뭐 장비, 기간 변경, 기본적으로 공문이랑 증빙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에 따른 증빙들. 최근에 정산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들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일단 신규 채용 인건비 현금에서 과제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신규 인력을 참여연구원으로 등장하고 인건비 현금으로 지급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 어떤 신규 채용 인건비를 회사 자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 운영 자금 성격으로 쓰거나 그러면 정산시에 불인정된다는 거 꼭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재료비 중에 일부 개발비, 기술 개발을 일부만 사용하고 대부분 자사 제품의 생산에 투입한 경우도 불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 개발용이나 생산 투입용은 각각 연구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생산용은 불인정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사용 없어지는 거나 RCMS 증빙 올릴 때 재료의 사진을 먼저 찍어두는 거예요. 시제품 제작비는 지금 이제 사업 계획도 실제로 이제 시제품 제작비로 돼 있는 데는 연구 기자재로 판명된 경우에는 꼭 연구 기자재인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은 중앙장비 도입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시제품 제작은 자체 설계 외주 제작이므로 이제 설계 도면이나 어떤 계약 검수 조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시제품 제작. 그리고 국외협의 중에 참여연구원이 아닌 소속의 직원이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거나 조금
뭐 일주일간 국외 출장 갔는데 4일을 정상 업무, 3일은 단체 감봉했으면 3일분에 대한 출장 금액은 불인정된다. 이런 뭐 그냥 이런 부분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예,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다 허용을 해드리는데 그걸 지나치면 이제 불인정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리고 뭐 연구기자재 현물 한 가지만 규정단 현물을 불인정당하면 현금으로 항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 R&D에서 현금으로 인정해주는 어떤 그 인센티브 개념인데 그 현물을 불인정하게 되면 현금으로 환수된다. 현물도 투명하게 써야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규정은 혹시라도 바뀌게 되면 과제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임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원받은 걸 가지고 개발 설비를 사업이 좀 잘 돼가지고 그 개발 설비를 회사에 판매하는 경우가 자, 연구 장비를 네. 개발한 네. 시작품이 고객을 팔렸을 때 그러면 그 시작품 고객을 팔린 거를 처리를 하고 다시 그 개발 같은 거 시작품에 대한 부품 구매를 해서 구비를 하는 게 맞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품은 기술 개발 성과인데 팔아버리는 거는 성과를 확인할 수가 없고 원래 요구하지 않는 일단은 시작품을 팔면 안 되고 그 시작품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파셔야죠. 왜냐면 R&D로 개발한 거나 R&D 기술 개발로 최종 평가 받으시고 기술력 완납하시면 그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또 다른 관계가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의 시를 중요한 사항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렇게 선정된 H 플러스 회원